네, 실무자가 알려주는 조합사업 난이도 확실히 알아보기.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 체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 그 확인해야 될 상황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토지겠죠. 그래서 그 토지 작업이 미비해서 그 복잡한 지주관계 때문에 조합이 그 늦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그거에 따라서 제가 예를 들어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보이는 지도는요,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서울의 한 곳을 좀 나타낸 거고요. 거기에 따라서 보통 이제 조합 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 업무 대행사에서 이제 이렇게 현장을 체크를 하죠. 현장을 그려서 이 구역에 내가 조합 사업을 하겠다. 그러니까 이 구역에 저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합원들 모집을 하고 뭐 필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개가 있는데 거의 뭐 작업도 됐고 뭐 한 7, 80% 됐고 조만간에 이제 뭐 50% 모여가지고 뭐 창립총회 열고 이제 조합 설립인가 집어넣고 조합 사업을 하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합원 모집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. 자, 근데 여기에 지금 가입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좀 현장은 보시고요. 현장을 보기에 앞서서 지금 보이는 요 집원에 관한 이제 현장 사진이 이게 현장 실제 위성 사진입니다.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본 사진인데 딱 보기에도 좀 복잡하죠. 지주 관계라든가 뭐 세입자 관계도 되게 좀 복잡해 보이실 거예요. 자, 요런 식의 지조합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안 하시는 게 맞아요. 왜냐면 지주 작업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여기 뭐 세입자 내보내는 거, 이 명도 관계부터 해가지고 최하가 3년 이상 걸립니다. 이런 부지는. 그래서 지조업을 할 때, 가입을 하실 때 우선 이런 딱 지도를 보셔가지고 좀 복잡하다. 예, 이런 유형의 그 지역주택 조합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사례로 이것도 이제 뭐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좀 취합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뭐 상도동의 어느 한 뭐 지역 같아요. 예, 그래서 보면은 이 부지는 뭐 절대 매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놨죠. 예,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서울 쪽에 지금 서울 중심지에는 뭐 이렇게 빈 땅이 없을 거예요. 대부분 뭐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라든가 좀 낙후된 지역에 이제 뭐 지조합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지를 선정해 놓고 조합 아파트를 하려고 그 조합원들을 많이 모집을 하는데 이런 조합 이런 부지 이렇게 좀 보시기에 이런 부지는 지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토지 작업하는데 좀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아무리 위치가 뭐 이렇게 뭐 서울 역사권이고 뛰어나다 그래도 요거는 이런 조합은 가입하시는 순간 나중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. 요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던 사례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하가 3년 걸립니다. 그래서 이런 조합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 또 하나 사례가 뭐냐면 그 용도 변경을 통한 개발 계획을 잡은 겁니다. 자, 이것도 이제 토지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은 이제는 좀 많이 덜할 거예요. 근데 예전에는 이런 자연녹지 지역에다가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죠. 그래서 이거를 뭐 지구 단위를 밟아서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용지로 바꿔서 개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산속에 들어가 있는 멋진 아파트를 그려가지고 조합원들을 좀 예전에는 모집했던 사례가 많습니다. 근데 저기 2017년에 이제 그 주택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63주택법인가요? 해가지고 2017년 6월부터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할 때 그 관할 인허가청에 먼저 들어가서 사전에 그 토지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저기 그 공무원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허가청에서 승인을 내줘야 이제는 그 조합원 모집 공고가 나오고 나서 조합원을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현재는 좀 많이 강화됐는데 그런 법이 왜 나왔냐면
그 전에는 그냥 이런 뭐 자연녹지든 무슨 지역이든 그냥 일단 그림은 그려놔요. 그리고 무조건 뭐 다 지구 단위를 밟아서 주거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원들만 모집을 해놓고 막상 가장 중요한 이 땅에 대해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지구 단위 밟아서 변경이 된다 그래도 기본 최하가 2, 3년, 3, 4년입니다. 예,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장기적인 그 시간 지체로 인해서 뭐 또 조합원들이 피해를 많이 입겠죠. 그 분담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조합 사업을 하는데 거의 한 7, 80%가 실패하는 사례가 이런 경우 때문에 좀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은 이제 뭐 자연녹지 지역 이런 데에다가 뭐 지조합 한다 그래가지고 가져가면은 인허가청에서 승인을 안 내줘요. 모집공고 승인을. 저기 바꿔가지고 오라 그러겠죠. 당연히 그 주거지역으로. 근데 그렇다고 뭐 관할 그 인허가청 조례에 따라서 그 주거적 변경이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고.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던 사례를 가지고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린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땅도 하시면 안 돼요. 예. 그러니까 무조건 그 지조합에 가입을 하시려면 토지 사용 이용 계획원이라고 요즘에 인터넷에 잘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해당 지번 치면은 그 용도가 다 나옵니다. 예, 뭐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1종인지 2종인지 뭐 3종인지 다 나오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이런 땅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아무리 좀 싸게 공급을 한다 그래도 절대로 이런 부지는 조합원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절대 안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변수인데, 자, 요거는 일반 조합원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사실 체크하기는 좀 어려우세요. 자, 이게 무슨 얘기냐?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 사업이 또 좌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조합 위치도 좋고 뭐 땅도 뭐 단독 필지에다가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 부지라서 조합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세대 중에 한 7, 800명이 뭐 한 달 만에 모였어요. 예, 이런 사례 실적 있습니다. 그래서 모여서 순탄했는데 시공사에 좀 다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시공사를 변경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이에 조합장하고 업무대행사 간에 좀 갈등이 생긴 거죠. 주로 갈등의 원인은 사업권 다툼이겠죠. 예, 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초반에 사업 추진할 때 그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추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지역에 그래도 나름 유지분들이 좀 많으세요. 좀 지인도 많고 좀 이렇게 그 사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좀 아실만한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러신 분들이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한다 그러면은 무슨 공사건이 됐든 무슨 건이 됐든 좀 많이 요청을 하겠죠. 뒤로 물론 다 들어준다는 건 아닙니다. 근데 그런 거를 대부분 이게 좀 이 사업을 안 해봤던 조합장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뭐 친한 형 동생들이 이런 부탁을 하면은 또 무시하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그런 부분은 이제 업무 대행사에다가 뭐 공사권이라든가 다른 사업 이권 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.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돼요. 절대 안 되는 건데 사람이라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업무 대행사랑 좀 다툼이 생기고 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는 그냥 한 몸통으로 가야 됩니다. 몸통이고 업무 대행사에서 가는 대로 사실 조합장은 거의 좀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조합은 그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시행 그 업무 대행사, 그러니까 시행 위탁자한테, 그러니까 시행자한테 이렇게 시행에 대한 대행을 주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가불관계라고 보시면 안 돼요. 그냥 하나의 몸통으로 보셔야 됩니다. 조합사업은.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가불관계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순간 그 해당 조합은 좀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반에 가입하실 때 조합원들이 사전에 사실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가입하시기 전에 그래도 뭐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조합장이 누군지는 한번 뭐 가입 전에 한번 알아보시면
알아보시면 이제 뭐 조합 어차피 그 지역민들이 다 하시는 거니까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통해서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시든가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좀 부동산 분들이라든가 뭐 주변에 이렇게 좀 그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통해 가지고 조합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에 업무 대행사와의 뭐 이런 관계도 부동산들 통하면은 대부분 좀 기본 내용은 아세요. 예, 그 저기 지역 부동산들이 그런 정보를 좀 입수한 다음에 조합 가입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다. 예, 그렇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불투명한 자금 운영입니다. 자, 이게 불투명하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? 모든 용역비는 시장에, 그러니까는 아파트 공사비도 마찬가지고요. 모든 용역비는 시장의 기준점이 되는 금액이 있어요. 자, 예를 들면 그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뭐 매매냐 임대냐에 따라서 뭐 최대 뭐 상한선이 뭐 0.9%니 0. 몇 프로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토지 용역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 토지 용역비라는 거는 그 토지 작업을 하면서 그 용역업체한테 이제 주는 비용인데 보통 그 토지가의 한 1% 정도에서 보통 끝납니다. 예, 많이 줘야 2%예요. 근데 2%도 거의 아니고 보통 한 1% 정도에서 이제 용역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, 자, 예를 들면은 토지대가 뭐 500억이다. 전체 그 매수하는 금액이. 그러면 1%면 한 5억 정도면은 되겠죠. 용역비가. 물론 이제 거기서 더 깎는 경우도 있어요. 금액이 가다 보면은 뭐 좀 협의해가지고 깎는 경우도 있는데, 근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뭐 한 30억 이상, 40억 이상 나가는 경우에는 이건 좀 뭔가가 있겠죠. 좀 그러니까 시장가랑 맞지 않는 금액이 나간다든가. 그 다음에 뭐 분양수수료라든가 광고비 부분이 이렇게 좀 그 시장 금액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좀 기간을 둬야 된다. 그래서 요즘에는 그 뭐 회계감사도 그 기존에 2번 했던 거는 요즘에는 뭐 조합 설립 인가 나고 나서도 이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매달 나가는 조합 운영에 대해서 그 뭐 조합 이사 외에 대의원을 두고 뭐 물론 이제 감사도 들어가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업 자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매월 뭐 정리를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좀 투명하게 오픈을 해줘서 이런 부분을 그 조합 규약에 이런 내용을 둬서 매월 정기적으로 그 자금 인출에 대한 부분을 조합원들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해주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렇게 진행하는 조합이 몇 군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이제 그럴 거예요. 그 조합 가입을 할 때 뭐 조합 자금은 신탁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안전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많이 들을 텐데 사실 그 신탁사라는 거는 이제 그 초반에 대리 사무라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자금 입출금에 대한 조합원 들어오고 뭐 나가고 그 자금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해서 대부분 업무 대행사랑 조합 쪽에서 증빙 자료를 갖춰가지고 그 계약서 같은 거 갖추고 사용계약서 끊어 들어오면 와서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하는 역할이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 역할 뭐 견제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. 조합 자체 저기 그 신탁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조합 자체에서 좀 견제를 해야 됩니다. 견제를 하는 장비를 둬서 불투명한 자금 운영으로 인해서 조합원을 잘 모집을 하고 토지에도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대행사에서 이렇게 조합 자금 갖다가 그 장난질을 해가지고 뭐 장난으로 표현하기 뭐하지만 좀 과도하게 이렇게 지출을 해서 조합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또 조합 사업이 자천되는 경우가 있어요. 안 되는 경우가. 예,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.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서 조합 규약에 그 조합 자금 운영에 대한 거를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조합이면 괜찮다. 예, 이것도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합원 모집 한계. 자, 이게 뭐냐면 지역적 특징입니다. 보통 지조합을 할 때 이제는 그 서울 수도권 아니면 이제 광역시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이렇게 시까지만 이제 조합을 많이 하는데 이거 외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시골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읍면리 뭐 군단이 들어가는 곳에 또 조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적으로 지조합도 이렇게 조합원 모집을 할 때 잘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 지역주택 조합을 모집을 했다가 이게 좀 막 안 되는 지역, 좀 실패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을 모집을 해도 조합원이 안 모입니다.
일례로 이제 뭐 서울 쪽에 수도권 쪽에 인천 지역은 좀 잘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좀 들은 정보로는. 근데 반대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이 들어가면은 그냥 거의 망합니다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또 경상도권도 좀 잘 되다가 이제 뭐 김해라든가 뭐 부산 쪽도 지금 난리가 났죠. 부산은 뭐 지조합 때문에. 그래서 뭐 부산시에서도 뭐 이제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주의하라고 이렇게 좀 대놓고 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, 현재까지 뭐 서울 수도권 쪽에, 특히 서울 쪽에 위치 좋은 데는 그래도 이제 조합원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모집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수원 쪽이라든가, 수원 쪽도 요즘에 좀 하는 것 같아요. 최근에 뭐 또 잘 된 것도 있지만, 한 4년 걸렸나? 어디 건지는 제가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, 그래서 지역마다 이 조합원 모집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지역이 있다. 자, 이건 무슨 말이냐? 토지에도 이상 없고, 뭐 자금 운영 투명하게 하고, 업무 대행사가 들어와서 정말 사업을 퍼펙트하게 잘 만들고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, 결국은 뭐냐면 조합원이 안 모이면은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.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그 조합원이 그 사업 주체다 보니까 이게 일반 분양이야 뭐 공사비 세워놓고 준공 때까지 분양이 안 돼서 뭐 신탁사 책준이든 시공사 뭐 책임준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준공 때까지 분양이 안 되면 그때 가서 할인 분양이라도 하면 되잖아요. 우선 건물은 준공이 나니까.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안 모이면 이 방법이 없어요. 방법이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땅을 아무리 잘 해놓고 뭘 이상이 없게 하더라도 결국은 조합원이 안 모이면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질의도 해주시고 그 관련자료도 요청을 하셔갖고 제가 좀 많이 이제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, 지조합을 새로 또 조합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까지만 좀 준비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. 예, 이것도 그 조합원도 사람이 많아야 이게 사업이 추진하는데 좀 이상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물론 토지 확보는 좀 정확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, 일반 지역민들도 이러한 부분. 그러니까 조합원이 너무 초반에 안 모여서 좀 지지부진한 사업장은 아예 그냥 안 들어가시는 게 좀 편하다. 예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변수에 대해서 그 체크 포인트랑 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